반대팀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영국을 르완다 플랜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팀 입안자 정서영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난민과 불법 이민자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2023년 분쟁과 폭력으로 인해 피난하게 된 강제 이주자의 수가 전 세계에 1억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2011년 시리아 내전과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유럽 및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은 자국 내 정치적 경제적 상황으로 반이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영국에서는 난민과 불법 이민자를 제3국인 르완다로 보낸다는 르완다 플랜이 입법화되었다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어져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주제가 논란이 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르완다 플랜을 철회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르완다 플랜이 난민의 의지와 무관한 비인도적이며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영국 내에서 별다른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난민을 제3국으로 보내는 방식이 오히려 안전하고 적합하기 때문에 르완다 플랜을 원래대로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두 입장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난민, 일반적으로 생활이 공공한 국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공공에 빠진 이재민을 뜻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가리킵니다. 불법 체류자, 체류 자격, 기간, 목적을 위반한 상태로 머무는 외국인을 뜻합니다.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를 난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로 해석합니다. 오늘 저희 팀은 르완다 플랜을 통해 영국민 그리고 난민들의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본 주제에 반대합니다. 오늘 저희 팀은 첫째, 영국의 난민 수용의 한계, 둘째,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 셋째, 난민의 현실적인 정착 가능성에 논거를 들어 주장하겠습니다. 첫째, 영국의 난민 수용의 한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영국 역시 난민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한 세금 투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매년 3만여 명이 프랑스 북부에서 영국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밀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 지위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오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물밀듯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추가로 조달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영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낸 세금을 난민 지원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에 반대가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난민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도 비인도적으로 쫓아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보육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르완다 플랜입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 영국 입장에서 난민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3국인 르완다에서 난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난민들이 영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해협을 건너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을 악용하는 인신매매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을 전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영국 정부가 이들을 제3국인 르완다로 이송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있었던 내전 이후 루안다는 2009년에 연영방에 가입하였습니다. 내전 이후 망가진 국가를 재건하는데 영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루안다 플랜을 통해 영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루안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은 2000년대부터 장기 집권 중인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치안 강화를 이끌면서 전국을 안정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루안다는 법치주의 국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난민들의 정착을 돕는 데 적극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과 루안다가 상생적으로 협력한다면 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 난민의 현실적인 정착 가능성. 난민 입장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고 직업적으로 다양한 기회가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현지인과 융화가 용이한 개도국에 정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식비와 거주비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난민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리아나 예멘 등의 난민들도 유럽의 선진국보다 오히려 터키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루안다와 같은 개도국에서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많은 노동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난민들이 루안다에 정착하게 된다면 직업적으로도 더욱 다양한 기회를 얻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첫째, 영국의 난민 수용의 한계, 둘째,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 셋째, 난민의 현실적인 정착 가능성을 이유로 오늘 주제 영국을 루안다 플랜을 철회해야 한다에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난민 문제는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기에는 영국 등 선진국에 정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기에 이들 나라의 난민을 정적으로 수용하라고 강요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터전을 잃은 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루안다와 같은 개도국에서 일자리를 갖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루안다 플랜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40초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영국은 루안다 플랜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의 찬성팀 위원자 김준범입니다. 2023년 6월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올해 안에 세계 강제 실향민의 수는 1억 1천만 명이 넘어설 거로 예측하였습니다. 벌써 세계인의 80명 중에 1명은 난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난민을 대한 태도는 어떨까요? 현재 많은 나라들이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받아주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난민을 아무 관련 없는 제3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르완다 플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제가 논란이 되는 배경은 르완다 플랜은 명백하게 인권과 국제법을 침해하며 르완다의 안전 또한 확신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찬성 측과 영국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반대 측의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르완다 플랜. 영국으로 들어온 불법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보낸다는 계획.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를 무엇이 영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까? 라고 해석합니다. 오늘 저희 팀은 영국은 르완다 플랜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너무 문제가 많은 방법이다. 이란 입장에서 본 주제에 찬성합니다. 오늘 저희 팀은 비인도적 정책, 르완다는 안정함과 영국만을 위한 정책의 논거를 들어 주장하겠습니다. 첫째, 비인도적 정책. 여러 면에서 비인도적입니다. 르완다 정책에 대해 유엔 난민기구는 인간을 돈과 맞바꾼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평했습니다. 실제로 르완다 플랜은 세계 인권선언에 나오는 박해로부터 비호를 타국에 요구하며 향유할 권리를 어기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 협약에 나오는 박해 염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난민의 송환 금지, 난민으로서 입국한 데 대한 처벌의 금지 등 각종 조약을 어기고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대법원에서도 르완다 플랜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영국 정부는 그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르완다 플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르완다는 안전한가? 르완다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유엔 난민 기구에선 난민 문제를 해결할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발적 본국 귀환, 현지 통합,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불가능할 때는 안전한 3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르완다는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르완다 민주주의 순위는 167개국 중 이 127위로 현재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르완다의 전 지역에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영국의 법으로도 르완다는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포함되어 있어서 영국 총리는 법을 바꿔서라도 르완다를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했습니다. 셋째, 영국만을 위한 정책. 영국만을 위한 이기적인 정책입니다. 물론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영국은 난민 문제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만 그럴까요? 난민 문제는 영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골칫거리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영국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고 피해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기적이게도 혼자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 난민을 르완다로 보내버리려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난민의 인권이나 국제법은 무시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정책은
만약 시행된다면 다른 나라까지도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면 르완다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비인도적 정책, 르완다는 안전함과 영국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논거를 들어 영국은 르완다 플랜을 철회해야 한다의 찬성편을 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분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르완다 플랜은 비인도적인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생사를 넘나들면서 배를 타고 겨우 영국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매몰차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난민들이야말로 그들에게 그런 행위가 결국 비인도적인 거 아닌가요? 오히려 영국 입장에서는 난민들을 위해서 이제 약 2천억이라는 자금 조달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의 혜택을 줬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왜 비인도적인 정책인가요? 애초에 난민들은 영국이란 조금 더 좋은 나라에 가서 만약 간다면 훨씬보다 지금 어, 조금 덜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일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애초에 그 영국의 사회 그런 것이 좋아서 갔을 수가 있는데 르완다라는 권위주의에다가 물론 지금은 옛날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긴 하지만 아직 뭐 그때 영국의 법에서도 안전한 나라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그런 약간 치안이 부족할 수 있는 나라에 가는 것이 오히려 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저희 입장에서는 난민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르완다라는 나라가 그들에게 있어서 더 적응하기가 쉬운 용이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 또는 후진국에서로부터 온 그 난민들이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제 물가가 비싸잖아요. 르완다에 비해서. 하지만 르완다는 물가가 더 쌉니다, 영국보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도 그들은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더 다양한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더 살기가 편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영국에 간 난민들은 겨우 영국에 도착한 그들은 르완다에서 생활하는 난민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르완다의 난민들이 막 몰리게 된다면 이게 오히려 그 난민들이 그렇게 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저는 기존에 계속 영국은 수많은 난민들을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니까 이 루안다 플랜을 실행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존에 계속 이제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했던 그 난민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루안다 플랜이 성사되지 않다. 근데 루안다 플랜이 된다면 그들은 루안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훨씬 나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팀 1분 사용합니다. 네, 준비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국은 르완다 플랜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반대팀에서 반박을 맡은 고도현입니다. 상대팀은 오늘의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를 드렸습니다. 첫째, 비인도적 정책. 둘째, 르완다는 안전한가. 셋째, 르완다만을 위한 정책. 하지만 저희는 상대팀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팀은 첫 번째 주장에서 돈과 난민을 맞바꾼 비인도적 정책이다. 영국 대법원에서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해양 경비대들은 보트를 타고 오는 이민자들에게 발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민한 자들은 줄어들었지만 바다 위에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늘었습니다. 즉, 이민을 오기도 전에 총으로 사살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지는 않겠지만 현재 해양 경비대들의 총격 사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사살보다는 수용소로의 이동이 낫지 않겠습니까? 또한 애초에 난민들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기가 힘든데 오히려 르완다로의 이송이 사살 및 공국 송환을 막지 않겠습니까? 둘째, 상대팀은 두 번째 주장에서 르완다는 안전하지 않은 제3국이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르완다 정부는 난민에 대한 르완다의 모범적 처우와 국제 의무 준수를 유엔 난민기구 등도 인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셋째, 상대팀은 세 번째 주장에서 르완다와 영국 사이의 이익이 목적인 협약이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주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난민은 애초에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힘든데 르완다로의 이송 자체가 생명을 적어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첫째, 총격 사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둘째, 애초에 루안다의 맹세. 셋째, 목적이 상호 간의 이익이 목적인 협약일 수 있지만 그 자체에서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이유로 상대팀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이어 저희 팀의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충하고 싶은 논거는 국제법에 대한 논거입니다. 1951년 난민협약에는 비호의 제공이 특정 국가에 과중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영국과 르완다의 협약 체결로 충족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내용들도 영국과 르완다 사이의 협약 내용과 르완다 플랜 자체의 과정 때문에 충족합니다. 난민 이송은 무조건적인 추방이 아니기에 보다 안정돼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영국 대법원은 르완다 플랜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르완다로 처음에 가기로 한 8인의 8사람의 개별 사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 이유로 이륙을 막았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16일에 대법원이 반대를 한 것은 르완다에 간 뒤 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기에 계획 자체는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분 21초요. 안녕하십니까. 영국은 르완다 플랜을 철회해야 한다. 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팀에서 반박을 맡은 박주현입니다. 상대팀은 오늘 주제에 대해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를 주셨습니다. 첫째, 영국의 난민 수용의 한계. 둘째,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 셋째, 난민의 현실적인 정착 가능성. 하지만 저희는 상대팀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팀은 첫 번째 주장에서 영국의 난민 수용의 한계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정부는 여러 시스템을 도입하여 영국의 난민 수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난민 정책을 재평가하고 확장함으로써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팀은 두 번째 주장에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민을 르완다에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그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러나 르완다는 난민들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루안다의 난민 수용 및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상대팀은 세 번째 주장에서 난민의 현실적인 정착 가능성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안다의 인프라와 자원이 충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난민들이 루안다에서 더 잘 정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해당 지역이 난민들을 지원할 충분한 인프라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루안다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난민들을 적절히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첫째, 영국 정부는 여러 시스템을 도입하여 영국의 난민 수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둘째, 난민 루안다에 보내는 건 합리적이란 주장에 대해 그러나 루안다 난민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셋째, 루안다의 인프라와 자원이 충분할지는 알 수 없다. 이 이유로 상팀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분 20초요. 저희 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르완다는 그 상대팀 세 번째 반박에서 난민들이 정착에 경제적 이유나 그런 이유들로 정착이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상대팀 세 번째 반박이 난민들이 경제적 이유들로 정착이 힘들다는 것 맞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난민들이 이제 르완다로 넘어갔을 때 르완다에서 난민들을 지원할 인프라 자원이 충분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난민들이 르완다에 도착했을 때 그 르완다에서의 난민들이 정착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현재 르완다는 개도국으로 그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난민들을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난민들을 경제 발전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면 일단 기본적인 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 그 르완다가 그런 기술이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런 거 검토해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럼 검토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그럼 아직 확실하지 않다인데 그렇다면은 그것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주장 아닙니까? 그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르완다의 그런 인프라와 기술이 어, 확실하지 않으니 영국은 그렇게 무턱대고 난민들을 르완다에 보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영국은 것입니다. 르완다에게 그 협약 내용에 따라서 지원금을 보내고 있고 이미 2,133억 원인가를 이미 보냈고 근데 그런 지원금들로 수용소를 짓거나 아니면은 그런 활용에 대해 지원금을 더 줄 수도 있는 그런 개선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인데 무턱대고 철회해야 한다는 것에 주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무팀께서는 어떤 것이 그렇게 무턱대고 철회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상대팀의 세 번째 반박이 네. 아직 그 르완다에서의 난민의 정착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에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까? 종료되었습니다.
저희 준비 시간 1분 쓰겠습니다. 네. 반대팀 준비 시간 나머지 1분 드리겠습니다. 준범군 이동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팀 요약을 맡은 정사영입니다. 오늘 디베이트의 쟁점은 첫째, 어떤 것이 더 비인도적인 정책인가? 기존 난민 수용 체계인가? 루안다 플랜인가? 둘째, 루안다의 안정성 여부? 셋째, 루안다 플랜의 대안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어떤 것이 더 비인도적인 정책인가? 기존 난민 수용 체계인가? 루안다 플랜인가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루안다 플랜이 비인도적인 정책이다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오히려 기존 난민 수용 체계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는 난민들을 모두 다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그들을 차갑게 대하거나 아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총살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근거로 주장한 바 저희가 더 타당합니다. 두 번째 쟁점이 루안다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루안다가 확실한 안전한 국가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 확실함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오히려 기존의 난민 수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배를 타고 오면서 그 난민들이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 과정에서 엄청난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 인신매매 업자가 지극히 많이 늘었다는 그 점에서 루안다라는 플랜을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줄이고 그들이 안전한 국가로 바로 가서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근거로 주장한 바 저희가 더 타당합니다. 세 번째 쟁점이 루안다 플랜의 대안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정확히 루안다 플랜이 만약에 실행되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찬성팀께서는 루안다의 플랜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근거로 주장한 바 저희가 더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기존 난민 수용 체계가 더 비인도적인 정책이었다. 둘째, 오히려 영국보다 루안다가 더욱 이런 난민들 입장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적은 비용으로 생활하기 편리하게 해준다. 셋째, 루안다 플랜에 대한 대안에 대한 입장이 없다의 주장으로 저희 팀이 더 오류를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상대팀의 주장에 비해 저희 팀의 주장이 훨씬 더 합리적이므로 저희 팀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팀이라고 마치겠습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분 33초요. 안녕하세요. 전 찬성팀 요약을 맡은 김준범입니다. 오늘 디베이트의 쟁점은 첫째, 난민으로서 더 좋은가? 둘째, 루안다는 안전한가? 셋째, 개선의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난민으로서 더 좋은가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개발도상국인 루안다가 더
더 정착하기 좋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이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르완다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채빈국이고 애초에 일자리도 없고 수도를 제외하면 치안 또한 좋지 않다는 근거로 주장한 바 저희가 타당합니다. 두 번째 쟁점이 르완다는 안전한가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많이 좋아졌다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일단 그래봐야 채빈국이고 수도 키갈라의 치안이 조금 좋아진 것은 맞지만 난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는 없고 그리고 상대팀께서 영국이 르완다를 보내주면 더 보내주는 것은 혜택이고 배에서 총살을 당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원래 르완다까지 가려면 영국에 불법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상대팀께서 말하셨던 사망 같은 사고는 똑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르완다가 더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쟁점인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영국에서 받은 돈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르완다는 권위주의 상태이고 권위주의 상태에서 큰 개선이 일어난 가능성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채빈국이기까지 한데 개선이 있을 거라고 해도 큰 개선은 없을 것이다라는 근거를 주장한 바 저희가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난민으로서 더 좋지 않을 것이다. 르완다는 안전하지 않다. 셋째, 개선의 가능성은 희박하다의 주장으로 저희 팀이 더 옳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팀의 주장에 비해 저희 팀의 주장이 훨씬 더 합리적이므로 저희 팀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팀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분 40초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르완다 플랜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면 그렇다면 영국의 난민 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이 존재하나요? 꼭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 다른 나라들도 지금 영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영국이 이렇게 너무 많은 인권 같은 것도 무시하고 국제법 같은 것도 무시하는 조금 너무 애초에 너무 끔찍한 걸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영국은 사실 한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난민 수용률이 높잖아요. 다들 한 30에서 50% 되는데 한국은 0. 아까 4%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논하는데 지금 영국은 2천억이라는 돈을 르완다한테 주면서까지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이라도 했잖아요. 근데 다른 국가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버티기만 했잖아요. 그렇다면 영국이 들인 노력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겠습니까? 심지어 전체 난민 중에 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참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고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배에서 살거나 아니면 인신매매업자한테 끌려가서 정말 끔찍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르완다라는 국가를 마련해 준 것인데 어째서 그것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국이 세운 노력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애초에 영국은 자신들의 좀 난민을 덜 받아서 르완다로 보내버리면서 자신의 그냥 이익을 위해서 한 건데 그리고 인권이랑 국제법이랑 그런 거 다 무시하면서 한 건데 오히려 이렇게 난민들에게도 더 좋지 않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팀께서는 어떻게 적어도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루안다 플랜이 난민들에게 희망고문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체계대로 간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나는 영국 가서 살 수 있어, 살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보트를 타고 갔는데 과연 그들 중 몇 명만이 영국에서 거주할 수 있을까요? 거주한다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로서 거주할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루안다로 간다면 적어도 그들은 아, 나는 영국으로 가면 루안다로 가는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루안다 가서 기본적인 일자리를 제공받고 적은 비용으로 편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대팀 마지막 초점을 맡은 고도현입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저희 팀이 마지막으로 심판과 청중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난민들의 생명과 정착을 위해서는 루안다 플랜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루안다 플랜에 대한 대책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강제 이송이 비인도적이다라고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안다 플랜은 보트를 타고 오는 난민들을 총살하는 사건들을 감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루안다 플랜은 난민들이 영국 본토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죽음을 감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노동자 임금이 루안다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영국에서 난민을 직접 받아주는 것보다 루안다에서 받아주는 것이 난민에게도 정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심판과 청중분들은 저희 팀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영국은 루안다 플랜을 철회해야 한다 라는 주제에 대해 반대임을 강조하며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 1초요. 안녕하세요. 찬성팀 마지막 초점을 맡은 박추윤입니다. 인도양의 안다만과 니코바르 제도 인근에서 미얀마 출신 로힝야족 난민 185명을 실은 배가 표류 중이라며 이들을 구해달라고 12월 24일 유엔이 인근 동남아 국가들에게 촉구했습니다. 23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난민기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배에 70여 명의 아동과 88명의 여성이 타고 있다며 최소 12명이 위독하고 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빠른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UNHCR은 인근 모든 국가에 연락해 구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저희 팀이 마지막으로 심판과 청중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루안다 플랜은 불법이자 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므로 영국은 루안다 플랜을 철회해야 한다입니다. 물론 현재 매우 많은 난민들이 영국으로 들어오고 영국도 그 모든 사람들이 살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에 오려고 했던 난민들을 강제로 루안다에 보내는 것은 난민들의 인권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난민들을 싸고 파는 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옳지 못합니다. 또 아직 루안다의 난민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기술,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루안다 플랜은 불법이고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이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루안다 플랜을 진행시키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심판과 청중분들은 저희 팀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영국은 루안다 플랜을 철회해야 한다. 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임을 강조하며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 52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케빈리 학장님의 강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인디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여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 날에 그것이 가장 부족한 난민을 얘기하게 돼서 다른 데보다도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참여해주신 이 학생 중에 굉장한 독감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내색하지 않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바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디베이트는 이제 사실은 영국만의 문제겠습니까?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는 그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좀 더 덜 고민해도 되는 그러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반대팀은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영국의 사정, 그다음에 이런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좋은 장점들을 이제 논고를 주로 얘기했었고요. 찬성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그다음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앵글, 네, 이런 것을 갖고 찬성팀의 논고를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팀 다 이 맥락을 잘 짚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좀 더 큰 문제에서 보자면 두 가지 문제점 정도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의 본질과 근원적 처방이라고 하는 쟁점의 이슈인데요. 자, 이런 문제가 왜 나왔으며,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나치게 세계사의 운영이 대단히 이기적인 그것도 강대국 이기적인 측면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러한 것이 수많은 문제를 양산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제가 난민 문제를 극대화시킨 것이라는 점, 이 점을 좀 더 한번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사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런 관계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사실은 그게 요원하다는 점에서 사실은 영국의 이번 문제는 영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나라에서도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이슈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약간 시급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우리 근대 국가 체제의 어, 지금 공요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인류가 국가를 만들어서 살아온 거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근대 국가라는 형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살고 있는 거는 고작 350년에서 400년 정도의 짧은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근대 국가가 그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의 기본 질서로 자리를 잡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이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기후 문제고요. 지금 뭐냐면은 세계사적으로 협력을 해서 도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각각 근대 국가의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이 문제 해결이 요원해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이 근대 국가 시스템에 우리가 참 문제가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끔 하는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오늘 토론을 했던 난민 문제 역시 이것도 역시 근대 국가 체제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점을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 당장 근대 국가 체제가 어떻게 급히 변할 거라고는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계속 생기는 문제들은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 거야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입장을 취해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러한 문제를 대증적으로 처방하고 그것의 효과와 단점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그랬을 때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난민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근대 국가 시스템이 이제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느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시그널이다라는 점을 갖고 보면은 좀 더 이 문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전후까지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디베이트 참여한 학생 중에는 지금 심각한 독감에 걸려서 오늘 25일인데 문연 병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아 헤매고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아서 어, 하루 종일
골골 앓다가 이 자리에 참석한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연하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뭐 저희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인류가 직면한 아주 중요한 문제, 특히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난민 문제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25일이라는 귀한 휴가에 낸 시간이지만 보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보람의 기록을 꼭 후기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우리 친구들과 강평해주신 케빈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입문 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 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